집이 빵이 아니잖아요. 바로 누릴 수가 없죠. 빵투아 네트? 빵투아 네트. 빵투아 네트라고 조롱 당하는 이런 상황인데 공격수는 쫙 뒤에 있는데 센터링부터 올린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그냥 이제 공격권만 반납하게 되는데 약간 한국 축구의 고질점 같은. 보호를 가져왔어요. 오. 멋지다. 사실 좀 이 정책이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더 지금 죽이고 있거든요. 그 한 장의 사진이 다 모든 걸 설명하고 있죠. 나 기자가 말하는 걸 다 설명해주지 않나. 부동산 기사에 달린 댓글 기자들이 직접 읽어드립니다. 댓글 읽는 외보리 오늘은 무려 댓글이 1,300개나 달리신, 벌써부터 기자님의 얼굴에 지금 미소가 가득하시네요. 잘 썼네. 저는 진짜 1,300개 달린 기사를 흔치 않아요. 네, 거의 못 봤는데. 우리 대딩매 반고 뭔지 아시나요? 광고가 뭐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고정인가요? 네, 우리 그러네. 대딩매 반고이신 김태준 기자님께서 어떤 기사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강북 400만 원 월세 등장, 집주인 월세 올려 종부세 내자. 요 기사입니다. 사실 제목에 거의 다 설명이 돼 있는데요. 이제 원래 보통 집주인들이 전세로 놓잖아요. 근데 이제 세입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니까 월세는 웬만하면 기피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흐름에 구조적인 영향을 준 게 그 종부세 세금 폭탄하고 임대차 입법 7월 31일부터 시행된 요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그 임대차 입법이 7월 31일 날 시행이 되면서 이게 2년 더 갱신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다 들어갔어요. 전세 물량이 없으니까 이제 신규로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주인이 절대적인 갑이 되고 신규 이제 세입 수요자가 절대적 을이 되는 거죠. 네, 여기 제 기사에서 사례는 신규 계약자, 신규 계약자도 아니고 기존 계약자 경우도 그런데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5%만 올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여기는 입주장 때 굉장히 전세가가 눌려가지고 예를 들어 한 5억이었는데 최근 시세가 한 10억이 넘어요. 전세값 차이가 5억이 나죠. 계약갱신 청구권 쓰면 5억 2,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제 집주인 입장에선 본인이 들어가 살거나 아들, 딸 실거주 카드를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이게 두려우니까 그 기존 계약 세입자 입장에서도 갱신을 할 때 청구권을 안 쓰고 웬만큼 시세로 맞춰주자, 이렇게 하는 게 기존 계약자 갱신에서도 나타나요. 근데 이제 또 집주인 입장에서 종부세 그 부담이 세니까 전세는 어차피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 상승분은 예를 들어 5억, 3, 4억 올린다 할 때 이 3, 4억 보증금 안 올리고 월세 100만 원으로 대신합시다. 이런 식으로 반전세 같은 거. 그러니까 반전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지금 이제 세금 부담이 너무 심하니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세입자, 월세 세입자한테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보증금 빼줄 여력이 되는 분들은 100% 월세로 돌리자. 이런 게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근데 그 김 기자님이 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저희 대부분이 이제 전세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이게 억울하다고 좀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이제 정부가 종부세 이런 거 지금 많이 인상하는 걸 예고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가장 상위 소식자였고, 그다음에 집주인들은 그걸 맞추기 위해서 지금 그 종부세 부담이 많으니까 그것만큼 월세를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밑단에 있는 저같은 무주택자나 이런 전월세를 살아야 되는 입장은 엄청 이제 난감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국감정은 요번에 시세를 보니까 요번 11월 기준으로 한 10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월세가. 근데 이게 지금 이런 한국이만 150만 원, 막 200만 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해놓은 입장에서는 이제 월세를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15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돈을 못 모으죠. 거의 못 모으죠, 사실. 그렇죠.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도 지금 집주인을 욕하시는 분은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기사를 썼지만 이게 집주인을 욕해도 소용이 없는 게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당연한 결론이거든요. 조세가 그 특정인한테 부과돼도 이게 가격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할 수 있거든요. 특히 공급이 비탄력적인 없을 때 별로 없을 때 그런 재화에 대해서는 거의 그 조세의 100% 가깝게 수요자한테 전가가 돼요. 근데
그 우리 김현미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이 빵이 아니잖아요. 뭐 바로 늘릴 수가 없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 갑자기 뚝딱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제 전세 가지고 전세 공급자가 갑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사람은 또 이제 세금 폭탄을 때려 맞으니까 문제가 되죠. 근데 이건 정부가 좀 판을 잘못 짠 게 임대차 입법 뭐 시행하는 건 좋다 뭐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좀 착각한 게 90년인가 91년에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잖아요. 네. 그때는 어떤 조치가 동반됐냐면 일산이나 분당 1기 신도시가 바로 다음에 200만 원 입주를 앞둔 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주택이 700만 원인데 거기서 200만 원 오면 엄청나죠. 엄청나네. 그래서 한 4, 5개월이나 반년 정도 좀 전세난으로 고생하다 바로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은 거네요. 네. 지금 근데 이제 공급이 2025년까지 사실상 없을 거거든요. 아주 그치. 좀 정부도 그냥 내년에는 없을 거야 대놓고 인정했고 내후년도 없어요. 왜냐면 지금 착공 허가를 안 하면 내후년까지 할 수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내후년까지였고 그 이유도 25년까지 상기 신도시가 빠르면 25년이거든요. 근데 그건 빠르면입니다. 없으니까 이 전세난은 정말 좀 언제 끝날지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되게 좀 우울한 진짜 전망이지만 그러네. 그 그러니까 약간 타이밍 미스네요. 그러게. 타이밍 미스고 이걸 하려고 했다면 정권 초에 그 김현미 장관이 아파트 공급 충분하다 서울 공급 충분하다 이럴 게 아니라 바로 그때부터 공급 확대. 공급 확대를 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긴 시야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그냥 악수입니다. 이건 답이 이제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전세가가 또 매매가도 또 밀어 올려가지고 이게 또 지금 서로 상승작용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수가 이렇게 들어가 다음에 센터링이 올라가야 되는데 공격수는 쫙 뒤에 있는데 센터링부터 올린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그냥 이제 공격권만 반납하게 되는데 약간 한국 축구의 고질점 같은 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게 대안이 이게 김태준 기자가 얘기한 대로 대안이 없으니 이제 큰일이에요. 아까 이제 태준이도 얘기했지만 김현미 장관이 빵투아 네트? 빵투아 네트. 빵투아네트라고 조롱 당하는 이런 상황인데 진짜 말한 대로 공급이 내년부터 계속 팍팍 줄는 상황이고 지금 뭐 퇴로는 없고 그럼 이거 어떻게 참고로 뭐 임대주택 이런 걸로는 전혀 흡수 그렇죠,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 한 적어도 2인 가구, 3인 가구 이상의 아파트 수요가 부족, 아파트 수요가 넘치고 아파트 전세 물량이 없어서 나오는 문제라서 그러니까 호텔 계좌하고 이런 거는 절대 안 돼요. 전혀 뭐 일인 다른 가구- 카테고리 예. 다른 카테고리. 최근에 제가 이제 국토부 출입 기자라 가지고 오. 요거를 가져왔어요. 오. 멋지다. 네, 지금 완전 되게 있어 보인다. 요번에 11.11 대책에 나온 건데 근데 요거를 봐도 거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물량은 거의 없고 사실 빌라 물량이 주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월세 특히 아파트의 전월세 가격 문제가 해결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슈크림빵 먹고 싶은데 자꾸 단팥빵을 들이대니까 그렇지. 좀 사람들 입장에서 좀 빡이 치고 특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런데 임대차법을 하긴 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임대차법의 어떤 의도는 예. 세입자들이 너무 가진 게 없다. 맨날 그 협상력이 떨어진다. 협상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약간 뭘 지워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의도잖아요. 저는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 의도와 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좀 화가 그 댓글에 많이 투영됐죠. 이게 저도 사실 댓글을 다 읽거든요, 제 기사에. 오. 근데 이제 1300개를? 제가 여태까지 읽었던 댓글 중에 가장 어떤 현명하신 분께서 달아주기 전에 저 이게 유류세 댓글 정말 여기 되게 공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류세 올리면 정유사가 주유소를 팔겠냐, 기름값을 올리겠냐, 뻔한 건 아니냐. 정말 현명하신 분이 한줄에 담겨있네. 그 정유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요 비율을 그대로 계속 받자면 기름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교통비도 오르고 대중교통비도 오르고 지하철 값도 오르고 다 올라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세금을 함부로 그렇게 막 올리면 안 된다는 그렇게. 얘기죠. 예.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 기사 자체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 예. 과연 강북에 400짜리 월세가 그렇게 많은 건지 예. 아니 뭐 우리 댓글에도 김태주 기자님께서 댓글 1300개를 노리고 이거 한두 개밖에 없는데 이거 사실 호가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 같은 예, 그럴 수 댓글로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해명하시죠. 국토부 실거래가에 등재가 된 거예요. 아. 실거래가가 찍힌 거고 계약이 된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강북에 월세 400 등장한 건 좀 충격적인데 원래 강남이나 용산에는 종종 월세 1000만 원도 있었어요. 이제 근데 이제 마포하고 성동도 그 대열에 좀 합류를 한 거죠. 이런 단편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전체 지표에서 좀 확인되는 게 KB 이제 월간 동향 자료 중에서 이제 월세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100을 기준으로 이제 그 2019년 예, 19년을 100이라고 해가지고 그 월세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이 변했나 이거 하는 건데 이게 한 2016년부터 통계가 생산됐는데 매달 0.1씩밖에 변하지 않았어요. 0.1%포인트씩 예. 올랐는데 네. 근데 이제 10월에서 11월 달까지 1.1%포인트. 예. 거의 11배가 네. 그래서 그리고 임대차 입법이 7월 30일에 시행됐잖아요. 그때부터 따지면 2포인트 0.2포인트가 2포인트가 그러니까 거의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는 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한 거예요. 원래 이 지표 별로 기자들이 안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0.1씩밖에 변하지 않고 뭐 변동이 있어야지.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독립된 월세 시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세라는 너무나 이 대한민국 고유한 이 제도가 세입자한테 윈이 집주인한테도 좋지만 세입자한테도 굉장히 좋은 제도였거든요. 그 전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월세만 이렇게 일부 아주 뭐 고급 단지를 빼고는 월세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임대차법 이후로 매물이 다 들어가니까 독립적인 월세 시장이 조성이 되는 거죠. 이거는 서민이나 무주택자한테 진짜 뭐라고 할까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네. 이제 자산 형성의 기회가 박탈되는 신호죠. 그러니까요. 진짜 집을 사는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물론 살 수 없지만. 맞는 말씀인 게 서울 아파트를 보면은 10건 중에 7건은 전세였어요. 그냥 3건이 월세였는데 지금 비중이 뭐 그게 확 달라졌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은 전세가 또 이제 반전세, 준월세 뭐 이런 식으로 월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계속 사라지고 있는 그런 현상인 거죠. 또 하나 또 포인트는 월세가 지금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당분간에 국토부 장관님께서 국정감사 때 월세 세액공제 좀 늘려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신 분에 대해서 한 세액공제율이 10% 정도를 해주는데 그게 지금 좀 이제 그러니까 세액공제율을 늘려주거나 아니면 연소득 7천만 원이라는 대상을 좀 확대해준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제가 국토부에 한번 확인해보니까 그것도 없는 일로. 그러니까 세금이 지금 엄청 걷어서 세금을 또 내기 위해서 집주인들은 월세 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가장 밑단에 있는 무주택자 세입자분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범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은 그냥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어서 정부만 세금을 많이 걷는 형국이고 사실은 뭐 이렇게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세입자. 아니 저는 호텔 그런데 뭐 필요하지만 호텔 전세 마련할 돈을 일부러 차라리 월세 그 지원, 세액공제 뭐 이런 보조를 해줘야 이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호텔 전세 살 수 있는 분들은 1인 가구나 대학생들밖에 맞아. 없어요. 이게 결혼하신 분들은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있으면 할 수가 없지. 전세 없으니까 월세라도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빨리 조금 도움을 줘야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토부의 입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제 이후에 그 데이터들을 좀 확보를 해야지 어느 분들을 지원해줄까를 확실히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는 넓네, 게 그러면 데이터 확보까지 하려면 지금 내년 6월부터 시행인데 내후년 6월까지 거의 내후년 뭐 1년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안 해주겠다는 거를 돌려서 말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그래서 현실. 이제 결국 제 생각은 사실 이게 정부로서는 아픈 결정이긴 한데 정책 실패를 과감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의도는 선했다. 하지만 해보니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걸 미리 예측을 못했다. 미안하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더 문제를 악화시킨 것들을 하나씩 걷어가면서 이 시장을 좀 정상화하는데 힘을 쏟아야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정상적인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제가 전월세 난 기사를 많이 써가지고 멘트를 많이 좀 들어보는데요. 좀 공통적으로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전세 시장은 매매 시장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시장의 안정이 전세 시장의 안정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 사람들이 옮기고 싶어도 옮기려면 뭐 양도세, 취득세 이런 비용 때문에 옮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일단 다주택자든 뭐 1주택자 갈아타기든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같은 거나 취득세 같은 거를 좀 낮춰줘야 됩니다. 이걸 해줘야 좀 매물이 좀 일단 매물이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를 좀 달래야 된다. 너무 조이지 말고. 그게 사실 좀 이 정책이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더 지금 죽이고 있거든요. 일단 그거를 좀 인정을 하고 지금 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게 의식주 중에 하나고 없으면 죽잖아요. 맞습니다. 이 빨리 이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 거라 이 인정을 하고 빨리 그 매물 출애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첨언을 하자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임대사업자를 다시 이제 좀 제도를 하자 전월세 안정을 위해서라도 사실 임대사업자 제도도 되게 엄청나게 좋은 취지는 되게 좋은 제도거든요. 임대차별이랑 비슷하게. 근데 이제 그게 집값 상승의 어떤 주범이 되어버려가지고 폐지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다시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제 친구 사례를 봤을 때는 걔가 이제 신촌 그랑자이라고 최근에 강북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걔도 지금 임대사업자 매물가 이제 집주인이기 때문에 한 8년은 되게 안정적으로 시세 대비 낮게 살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약간 역발상이라고 해서 이번에 기사가 나왔는데 임대사업자가 필요하지 않나. 제가 공인중개사업회에 한번 물어봤어요. 임대사업자 매물이 그러니까 네이버상으로는 이게 임대사업자 매물이다 아니다를 그 중개사가 써주지 않는 한 몰라요. 다만 이제 한방이라고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는 임대사업자 매물을 클릭하면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서울의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된 매물이 한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10개 내외이기 때문에 거의 이거 가지고는 사실 전월세의 어떤 안정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좀 지금 또 역발상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차피 세금 혜택은 많이 줄인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나름 조금의 세금 혜택은 남겨두면서 임대사업자들도 다시 좀 살려야 된다.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다 없애버렸는데 사실은 이거 좀 살려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안정적인 매물을 공급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얼마 전에 그 가양의 모단지에서 그 줄서기 그 왜 줄 서 있냐면 그분이 임대사업자 맞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세가 저렴했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이 다 모든 걸 설명하고 있죠. 나 기자가 말한 걸 다 설명해주지 않나. 알겠습니다. 네. 아,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제가 좀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어제가 수능 날이었어요. 다들 수능을 보셨겠지만 수능 볼 때 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답안지를 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잘 풀어도 답안지를 낼 때는 2번, 3번씩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좀 뭔가 답안지를 내시든 정책을 내시든 2번, 3번 검토를 하셔야 이게 밀려 쓰지 않고 그리고 내가 틀린 게 있으면 다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십니까? 주어는 없습니다. 판사님 저는 주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참 새겨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댓글 읽는 매불이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